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캐드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쳐 워크벤치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Create Sketch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플레인은 기본적으로 XY 플레인을 기본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하기 위한 평면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좌표축들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를 하기 위한 이쪽에 있는 도형 요소들을 하나씩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케치를 조금 더 정돈된 상태로 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좀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는 이쪽에서 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리드를 키고, 저는 그리드 스페이싱을 일단은 20으로 이렇게 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20 정도로 그리드 스페이싱을 하고, 그리드가 확장될 때 계속 그리드가 그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드 오토 스페이싱 기능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냅 투 그리드를 활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획을 나눠 놓도록 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도형 요소들을 다 그려보기 위해서 그리드를 해 놓고 그리고 구역들을 좀 나눠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도형 요소들을 하나씩 그려 볼 건데요. 지금 이제 그리드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이제 5로 이렇게 바꿔서 제가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 요소들을 하나씩 그려보고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이쪽에 있는 크리에이트 포인트라고 하는 이 도형 요소는 점을 그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점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그 기준점들을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요. 이렇게 찍으시면 이런 포인트가 생성이 되고, 이 포인트들을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꼭지점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Create Polyline이라고 하는 도형 요소가 있는데, 이 폴리라인은 선을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을 그려주는데, 한번 누르고 다음 이 선분이 정의되는 다음 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때마다 선분이 하나씩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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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선분을 그릴 수가 있고, 선분을 그리는 것을 내가 끝내려고 한다면 이제 마우스에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케치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폴리라인의 경우에는 우클릭을 해서 이 스케치를 끝을 맺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끝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 주게 되면, 즉 우리가 끝나는 선분의 끝점을 시작점에 이렇게 갖다 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폴리라인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Create Arc by Center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원을 먼저 그리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Create Circle by Center라고 하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의 경우는 이제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지름을 이렇게 정의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름을 제가 100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Create Arc by Center라고 하는 이 아이콘은 원이 아니라 원의 일부인 홀을 그리는 도형 요소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그리는 방법은 원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찍고 반지름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호를 그리기 시작할 시작점을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호의 끝점을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호를 만들게 됩니다. 색으로 보이는 거는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이 보조선은 호의 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는 이 하얀 부분이 우리가 그린 호에 해당을 하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구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보조선에 해당합니다. 구속되어 있을 때 만들어지는 녹색 선보다 선이 훨씬 더 얇게 되고요. 이 보조선들은 스케치를 하는 화면에서는 보이게 되지만 클로즈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보조선을 스케치하는 화면에서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보조선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옆에는 Create Rectangle이라고 하는 사각형 도형 요소가 있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꼭지점 두 개를 정의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건 다각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육각형이라고 한다면 중심을 찍고 다각형의 한 꼭지점을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 요소는 슬롯입니다. 그래서 이 슬롯은 원과 원을 서로 접선으로 해서 이어놓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한쪽 끝에 원의 중심을 먼저 정의하고 다른 쪽 슬롯이 끝나는 부분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슬롯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보조선들이 생기는데 이 보조선들은 스케치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고요. 이것 또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선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 플라인에 해당합니다. 플라인 선은 곡선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어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곡선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과 마찬가지로 우클릭을 하면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하얀 선이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의도한 선이다 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텐데 원치 않게 빨간색의 글씨나 도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은 constraints라고 하는 구속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 도형을 어떤 치수나 어떤 위치에 또는 어떤 관계에 묶여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제 구속 조건, constraints라고 하는데요. 도형들이 이제 복잡해지면은 이런 구속 조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지저분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는 구속 조건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위치 버추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 구속 조건을 전체적으로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누르면 구속 조건이 다시 보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이콘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스위치 버추얼 스페이스, 뭔가 가상 세계로 전환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순히 컨스트레인츠를 숨긴다라기보다는 이제 가상 공간이 있고 그 가상 공간에는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컨스트레인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구속 조건을 하나 클릭을 하고 스위치 버추얼 스페이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선택한 것만 숨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이걸 다시 눌러보면은 우리가 하이드 시켰던 것이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이드라기보다는 내가 클릭한 어떤 컨스트레인츠들을 스위치 버추얼 스페이스로 하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똑같은 공간으로 넘겨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 친구를 눌러주면 다른 공간으로 이 컨스트레인츠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활성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내가 보냈던 컨스트레인츠가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각형을 그리는 경우일 때는 굉장히 구속 조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도형들을 선택하고 이 도형과 관련된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싶을 때 Select Associated Constraints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스위치 버추얼 스페이스를 눌러 보시면 다른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로 구속 조건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 그 구속 조건들이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복잡해 보이니까 저는 한번 이걸 없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조선들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스플라인에 보면은 이런 제어점이나 그리고 기타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요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플라인에 대해서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복잡한 것들 때문에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스플라인에서 끌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쇼 하이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쇼 하이드들을 클릭해 보시면 스플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콘들에 대해서만 한번 봤고요. 다시 몇 개의 도형 요소들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도형 요소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프리캐드 스케쳐 워크벤처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버그인 것 같은데요. 스플라인을 가지고서 뭔가 좀 작업을 하고 복귀를 하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는 여기에 지금 보면 리프레시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 주시면 다시 이렇게 도형 요소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도형 요소들 밑에 이렇게 몇 가지들이 더 있죠. 지금 화살표에 보면 단순 호가 아니라 이제 다른 도형들, 그리고 다른 곡선들, 그리고 원도, 타원과 또 원을 그리는 다른 방식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메뉴들에 있는 이런 도형 요소들을 다 그려볼 건데요. 호의 하위 요소들을 하기 전에 먼저 원 도형 요소의 하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위에 노출되어 있는 요 아이콘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Create Circle 3Points라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원은 점 3개가 정의되면 원이 하나 정의되기 때문에 점 3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원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까 중심과 지름을 이용해서 그리는 원에다가 점을 3개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똑같은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타원이 있는데요. 타원을 그리는 방식은 중심을 먼저 정의를 하고 타원의 한 축의 끝점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의 끝점을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타원 또한 세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타원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한 축의 끝점, 그리고 반대편의 끝점을 정의하고 다른 한 축의 끝점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중심과 축의 끝점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점 3개를 그냥 똑같이 클릭을 하면 다른 타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점으로 해서 타원을 그릴 때는 타원의 한 축의 시작점, 그리고 끝점, 그리고 다른 축의 끝점을 이렇게 정의하면 3점을 이용해서 같은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쪽에 호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이제 하위 메뉴에는 호를 3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3점을 이용해서 호를 그리는 경우일 땐 원과 조금 다른데요. 시작점은 호의 시작점이 되고 두 번째 클릭하는 점이 호의 끝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릭하는 점을 이용해서 호의 반지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밑에는 타원의 일부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클릭을 하면 타원의 중심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이 한 축의 끝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릭하는 점이 다른 한 축의 끝점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호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이제 쌍곡선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곡선을 그리는 아이콘입니다. 클릭을 하고 첫 번째 클릭하는 점이 쌍곡선의 축의 한쪽 끝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이 부분이 쌍곡선의 축의 반대편 끝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쌍곡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을 먼저 정의를 해 놓고 나면 이제 또 한 번 드래그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쌍곡선에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곡선으로 쓸 건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왼쪽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쌍곡선의 일부를 이용한 곡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제어점들이 있어서 요 제어점들을 이용해서 쌍곡선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단 그려놓고 쌍곡선 결정을 하고 홀을 그려놓으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제어점을 움직여서 쌍곡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포물선의 일부를 이용해서 곡선을 그리는 아이콘입니다. 포물선의 일부를 그리려고 할 때는 한 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점을 또 클릭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정의를 하고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과 이 극점이 가까울수록 곡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곡률이 작은 이 포물선을 그릴 거다라고 하면 멀리서 시작해서 내가 이 포물선을 극점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완만한 포물선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시작하는 점이 극점과 굉장히 가까운 경우일 때는 곡률이 큰 포물선이 정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의 경우에는 대각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사각형의 중심을 이용한 중심사각형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정의하고 사각형의 한쪽 끝점에 상대적인 x, y 좌표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중심사각형인데 모서리 끝점을 정의해서 그리는 건 동일하나 다 그렸을 때 모서리 끝부분에 필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안팎의 제어점의 간격을 이용하여 필렛 반지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각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각형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육각형을 그렸는데 저기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은 위에서 그렸고 칠각형, 팔각형 더 그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각형까지 메뉴로 지원이 되고요. 더 많은 각수가 필요한 경우일 때 하위 메뉴에서 레귤러 폴리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각을 사용할 건지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요. 저는 한 15각 정도로 하고 그리려고 하면은 중심을 이제 클릭을 하고 그리고 한 꼭지점의 끝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15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슬롯을 그렸는데 슬롯을 호의 모양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아까 슬롯의 경우일 때는 양쪽 끝에 있는 원의 중심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호 모양의 슬롯의 경우일 땐 최초의 점이 원의 중심을 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결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호의 이 슬롯이 끝나는 점을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반지름 조절을 통해서 이런 호 모양의 슬롯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스플라인 곡선의 경우에는 이 제어점을 이용을 해서 스플라인을 이렇게 그렸었는데요. 이 스플라인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앞에서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스플라인을 그린다라는 메뉴가 기본으로 떠 있었는데요. 이 경우일 때는 스플라인의 시작점을 결정하고 스플라인의 제어점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스플라인이 곡선이 지나가는 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점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점 또한 이렇게 찍으면 스플라인이 제가 클릭하는 이 위치에다가 제어점을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릭하고 우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이 완성되는데 이게 사실은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조절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최초에 그릴 때 약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스플라인이 지나가야 하는 점을 직접 정의해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스플라인이 이 점들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을 클릭을 하면 이 점의 위치들이 제어점의 위치가 되지만 스플라인 바의 나츠를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그리는 스플라인이
무조건 클릭한 요 점들을 지나가도록 정의가 됩니다. 우클릭을 하면 스플라인을 종료를 할 수 있고, 스플라인을 종료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제어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제어점들을 이용을 해서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어떤 그런 제품의 배경을 놓고 그 제품을 역설계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위의 방식보다는 이 나츠를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어점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한 스플라인과 나츠를 이용한 매듭을 이용한 스플라인 두 개를 봤는데, 밑에 있는 이 두 아이콘들은 루프 형태의 스플라인을 바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드래그를 해주면 우클릭을 누를 때까지 계속 제어점을 루프 형태에서 루프 모양이 되는 상황에서 계속 제어점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다음 이 스플라인에서 나츠를 이용하게 되면 점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야 하는 점들을 이런 식으로 다 이용을 해서 스플라인을 그릴 수 있고, 우클릭을 하면 스플라인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제어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리지 않은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토글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이 프리캐드에는 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 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도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준이 되는 요런 선들을 우리가 구조선이라고 불러줍니다. 구조선이고, 그리고 이 스케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밖에서 뭔가 스케치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외부선,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하얀 선들은 우리가 스케치를 종료를 하더라도 밖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에 해당하는 점선들은 스케치의 편집 화면에 들어와서는 보이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형을 그릴 때 자동으로 이런 구조선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구조선을 그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선분에 해당하는 모양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구조선을 직접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파란색이 바로 구조선이 되고, 이 선들을 우리가 스케치할 때만 보조 도구처럼 이용을 해서 어떤 구속 조건도 주고 얼라인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콘을 토글을 눌러서 구조선으로 바로 바꿔서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미 그려져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들을 선택하고 토글을 눌러주면 기존의 일반 선들을 구조선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한번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구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구조선으로 바뀐 선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케치를 끝내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 밖에서 또 다른 스케치를 하나 그려본다면, 이 스케치를 그리려고 하는 이 화면에서 기존에 그렸던 스케치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스케치는 이거고요. 뒤에 하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스케치고요. 앞에서 그렸던 거는 이런 경우일 때 내가 그리려고 하는 스케치 화면에서 외부의 다른 스케치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 이 다른 스케치나 다른 도형들을 익스터널 지오메트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원을 좀 그려볼게요. 일반 노멀 지오메트리로 해가지고 반지름 50짜리 원을 하나 그려보고요.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로 바꿔서 반지름을 또 50짜리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옮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쳤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겹치게 되면서 안 보이게 되는데요. 뒤에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가 있지만 노멀 지오메트리 때문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구조선이 더 위에서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때는 렌더링 순서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파워포인트 같은 걸 보면 항상 위에로 이렇게 도형들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하냐면은 이쪽에 보면 렌더링 오더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렌더링 오더에서 지금은 노멀 지오메트리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위로 갈수록 레이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터널 지오메트리가 가장 밑에 깔리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 구조선이 그 다음
다음 레이어, 그리고 노멀 지오메트리가 가장 상위 레이어에 깔리기 때문에 지금은 하얀색 선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보조선이 가장 위에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거를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시다시피 구조선이 가장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 점선이기 때문에 뒤편에 하얀색이 보이긴 하죠. 그리고 레이어가 바뀌면 여기서 지금 익스터널 지오메트리가 가장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 아이콘의 색깔이 바뀝니다. 익스터널 지오메트리가 가장 위에 있을 땐 빨간색,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가 가장 위에 있을 땐 파란색, 노멀 지오메트리가 가장 위에 있을 때는 하얀색, 이런 식으로 요걸 보고 가장 위에 있는 게 뭔지, 어떤 레이어인지를 바로 아이콘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들을 이렇게 쭉 그려봤는데 스케치가 항상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도록 남겨놓는 거는 좋은 모델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우리가 편집하다가 스케치 딴 걸 고치다가 이런 식으로 실수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일 때는 설계가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드래그를 해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게 되는데,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도형 요소들이 더 이상 실수로 편집되지 않도록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쪽 부분에 있는 컨스트레인츠 요소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